지난달, 오래 알고 지낸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친구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모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한 친구의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근황을 나누는 중 제가 집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얘야,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 요즘 누가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 주변 사람들도 순간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농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은 저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그 친구는 대화 내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마디씩 트집을 잡으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누군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긴 이제 다들 안 가지 않아. 누군가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묘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은 적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곁에 자주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지나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왜 정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일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로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완전히 기운을 빼버리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그저 농담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을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일은 대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남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으며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셋째,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담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 한마디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거나, 그들의 말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한마디는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이성호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운동하며 체력이 좋아졌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요즘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하루가 더 활기차. 하지만 옆에 있던 친구 김철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몸은 늙었잖아. 성호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며 자신감을 얻었던 성호 씨에게 그 작은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은 그의 성취감을 갉아먹었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다른 경우로 70세 박순자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개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작품을 만들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뜨개질도 배우고 정말 행복해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집안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촌 언니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이냐? 뜨개질이나 해서 뭐 하겠어? 차라리 외출이나 좀 해. 순자 씨는 당황했고, 이후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마을의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꽃과 나무를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야지. 그런데 시간을 다 쏟아부어 봐야 뭐가 좋아지겠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아버지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또는 대화를 부드럽게 돌리며,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번엔 내가 새로 시작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오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만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만을 도구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73세 김영호 씨는 얼마 전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또다시 연락을 했던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좀 어려운데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김 씨는 다시 도움을 받고 난 후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결국엔 큰 실망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처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7세의 이민정 씨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 도와줄 수 있겠어? 그렇게 자금을 빌린 뒤 민정 씨는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의 필요가 생기자 그는 지인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큰 계약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민정 씨는 필요할 때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1세의 박수진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이유는 주로 자신에게 필요가 생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어느 날 그는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겠어요? 지인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박수진 씨는 돈을 갚은 후 다시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박수진 씨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연락을 했던 때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처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뤄야 할 유형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나를 낮추려 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나에 대한 불신과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에서 나의 위치나 상황을 과소평가하며 나를 가벼운 존재처럼 여기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 애써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내가 성공하거나 잘한 일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셋째,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지적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행동들은 점점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되 마음속으로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종종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피드백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얕잡아 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73세의 김호철 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지 모르겠다.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 행동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점차 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박정미 씨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곤 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정미 씨는 항상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점점 그녀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었고 그녀 스스로도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세의 김선배 씨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한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나 같으면 그 나이에 그런 거 하지 않았을 거야. 김선배 씨는 자신이 모든 일을 더 잘 알고 경험이 많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했고 점차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비판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고 그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려면 그들의 말을 그들의 문제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시는 내가 아닌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불만을 투사하는 방식일 뿐이며 이는 내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멀리해야 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은 사소한 일에도 문제를 만들어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며 끊임없이 감정적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크고 깊게 느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피곤하고 불편해집니다. 72세의 이정순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을 모르겠어. 이 말은 사소한 표현이나 단어를 문제 삼아 시작된 것이었고 결국 모임 내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주 작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며 논쟁을 일으켰고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와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대개 자신들의 불안을 투사하는 방식이며 이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수 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내가 그때 말한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 거야.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창수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개입하며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 대한 신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세 김선옥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샀니?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았겠냐? 이 발언은 조카의 진심 어린 선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가족들은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선옥 씨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으며 결국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이 조장하는 갈등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런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결국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등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지고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만약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큰 배려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긍정적이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